1번 직속 선배와 사내 연애를 찬성하나 혹은 반대한다. 선배는 몇 살이야? 자, 야, 내 연상이면 50대야. 뭐 어떻게 본인이 48인데. 자, 5번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한다면 잠수 이별 대 환승 이별. 환승. 저는 두 번 다 당해본 것 같은데 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양태들 안녕. 안녕. 오늘 벌써 네 번째 네. 찬반 토론. 네 번째입니다. 찬반 토론. 많은 이거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것 좋아해 같아요. 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각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직속 선배와 사내 연애를 찬성하나 혹은 반대한다. 선배는 몇 살이야? 자, 야, 내 연상이면 50대야. 뭐 어떻게 본인이 48인데. 야, 이 40살아. 씨, 정말. 뭐 아무튼 직속 선후배라고 합시다. 이거 그냥 직속 선후배와. 오케이. 하나, 둘, 셋. 예. 네. 선배건 후배건 좋으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면, 구애가 아니라 연애잖아요. 함께 사랑한다는 거라면은 뭐 크게 상관이 있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후폭풍에 대해서는 염려는 해야겠죠. 예, 충분히 고려하시고 선택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뭐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어딥니까? 그거만큼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잘 만나는 것만큼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이상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 헤어지는 거죠. 연애의 결론은 계속 연애하든가 결혼하든가 헤어지든가 셋 중 하나예요. 어느 것도 실패한 연애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는 연애는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낮밤이 정반대인 장거리 연애 가능 불가능. 하나 둘 셋. 오, 잠을 포기할 수 있다고. 아니 잠을 포기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해봤거든요 옛날에. 가능하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 때 여자친구가 이제 그 유학을 갔던 거죠. 예, 워낙 바쁘잖아요 인턴이라는 상황이. 누구를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서로 교환일기라고 하는 아주 순수했던. 아, 너 진짜 그거 했어? 네, 그거 했어요. 와, 네. 감성적이야.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 어땠냐를 서로 이제 그걸로 남기고 그걸 보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 이건 되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어쨌든 충분히 경험할 만하다. 저는 만나던 친구가 캐나다로 유학을 갔었는데 낮밤이 바뀐 장거리 연애도 처음엔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스카이프도 없었고요. 삐삐 음성사섬에다가 서로 음성을 남겨놓는 정도. 되게 불우한 시절에 살았어가지고 장거리 연애 자체를 워낙 안 좋아하는데 낮밤이 바뀐 거는 최악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연애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미래의 결혼 상대. 1년에 10명 사귄 애인. 10년 동안 1명 사귄 애인. 이거 누가 했어? 이렇게 극단적이야. 하나 둘 셋. 저는 연애를 무조건 많이 하라라는 주의이긴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기도 알고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키울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심리학적인 어떤 내적 성찰도 가능한 충분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1년에 10명은 아니다라는 거죠. 10년에 1명 사귄 애인 물론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을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깊게 사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닐 거다. 이 정도의 어떤 생각과 제 나름의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애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만났던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와의 갈등이 훨씬 더 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양재용 원장 말대로 1년에 10명 사귀는 애는 좀 심하긴 하죠. 하지만 결국 결혼이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면 10명 동안 다른 이성들을 쭉 만나면서 느끼고 본인도 생각했던 거에 맞는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라고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저는 1년에 10명 사귄 애인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변호 같은 느낌이 좀 꺼져! 저 그런 거 좀 하지 마.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연인과 스마트폰 비밀번호 공유 가능 대 불가능. 하나, 둘, 셋. 이거는 뭐 연인이건 부부건 부모 자식 간이건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그 다음에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프라이버시, 사생활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둘의 관계가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향 차이가 확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싶었었어요.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둘의 관계를 건강함에서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거리감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사실 그때부터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타인과 항상 거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관계를 계속 장기적으로 잘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애인과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그만큼 나를 동일시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더 많은 원칙을 강요하고 그 안에서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것도 그렇고 동거하시거나 결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합집합이 절대 아니에요. 교집합이에요. 다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관계는 깨지기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말씀 꼭 드리거든요. 이 정도 떨어져야 고맙고 미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순간 원망만 많아지죠 이제. 그래서 좀 꼭 나머지 3분의 1씩 적정 거리를 지키는 관계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한다면 잠수 이별 대 환승 이별. 환승 이별. 아, 내가 당하는 거죠? 하나. 둘 다 기분 나빠서 이렇게 심각한 일이야? 뭐가 좀 덜 기분 나쁠지 지금. 하나, 둘, 셋. 전에 이별에 대한 얘기 또 한 번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많이 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최악은 잠수 이별인 것 같고요. 그 사람과 함께 공유했던 시간, 경험 등의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하다고 봐요. 기분은 누가 좋겠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그 정도의 예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는 할 것 같아요. 저는 2번 다 당해본 것 같은데 환승 이별이 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수 이별을 당했을 때는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는 어떤 여백이 있었던 것 같고 환승 이별은 그 여지가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서 환승 이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내 과거를 캐는 사람 대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 하나, 둘, 셋. 의외네. 너는 원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고 상대방이 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다, 좋아하지 않나? 캐는 건 별로야. 야, 뉘앙스 차이다 이거. 이거 캔다 이러니까. 왜냐하면 만났던 친구가 제 친구들을 소개해줘가지고 같이 잘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제 과거 플러스 뭐 저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고 다닌 거죠 진짜로. 근데 거기서 저기 딱 떨어지더라고요. 과거를 캔다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뭐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래도 무관심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서로의 과거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하는 현재 모습으로 완성이 돼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방송을 한 지가 벌써 한 10년? 그래도 이름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어디서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랑 사귀었네, 나랑 잤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요.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함께 있어서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아, 걔 나 나랑 친해? 그러면서 아, 걔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무책임하게 쉽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참 안쓰러운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곤 한데 들어보니까 주변에 좀 알아보니까 뭐 이런 소문이 있더라, 과거에 누구 만났대더라 이런 것들 왜 이랬어? 라는 식으로 자꾸 접근하는 그 방식도 너무 싫고 아니라고 말해줘 라는 거죠 사실. 그걸 알지만 하기 싫어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과거를 막 캐는 사람들은 약간 편집증적인 거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약간 인디퍼런트한 무관심한 성향인데 차라리 무관심한 성향이 좀 낫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저희가 했던 찬반 토론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자를 택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후자를 택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저희 답에 이입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표 저희가 꼼꼼히 보고 또 저희가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해야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아 사람들이 이렇구나 볼 수 있으니까 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커뮤니티에 글 올릴 테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인드 카페 사연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